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인물들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피프티 멤버들 정기버스, 3트리오, 3기버스 별명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하 3분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들에 대한 행태와 이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하소연 글들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홍준 대표님이 그토록 돌아오라고 외쳤었음에도 불구하고 7차 입장문까지 내면서 끝까지 본안소송에서 청투를 벌이겠다. 그 행태에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과 많은 대중분들의 비난과 분개함이 터진 주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반면 미국 빌보드 어워즈 참석을 위해 LA에 도착한 키나는요,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8일 바로 오늘 저녁 시간대에 바로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음악 관계자들과의 엄청난 커넥션과 앞으로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화려한 일정들이 이미 가닥이 잡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18일, 바로 오늘인데요. 사실 이런 와중에도 이 키나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전혀 뒤집어 엎는구나. 무슨 말이냐? 보이십니까? 키나가 자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피프티 데뷔 1주년이 됐기 때문이죠. 자, 뭐라고 썼는지 그 자필 편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추가 내용 쭉 전달해 드려 볼 건데요.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피프티 1주년, 키나,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기다려줘 너무 감사드린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전문을 보겠습니다. 자, 디스패치에서 역시 올라왔어요. 키나 데뷔 1주년 손편지, 허니즈 덕분에 일어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피프티 키나가 데뷔 1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자필 편지를 썼다. 지난 1년간의 속이, 팬들을 향한 애정, 앞으로의 포부를 전달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전문을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키나가 손편지를 적은 내용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허니즈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진심을 전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허니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의 부족했던 행동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허니즈에게 죄송스럽고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허니즈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니즈,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주년이에요. 1주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지난 1년은 저에게 있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에도 저를 일어나게 했던 건 허니즈에 대한 생각, 허니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허니즈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피프티 키나로서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다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줄게요. 허니즈,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피프티 키나 라고 적혀져 있죠. 이 편집을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키나라는 멤버 얼굴은커녕 이름조차 몰랐었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나이대가 적게는 30대, 많게는 60대, 70대, 80대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아이돌 문화에 큰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피프티 사태를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딸 같다, 손녀 같다, 마음이 예쁘다,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달랐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3트리오 멤버들의 7차 입장문. 이 7차 입장문, 이거는 피프티의 키나의 편집글이지만 이들의 7차 입장문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줬나요? 전혀 아니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계속하여 자신들의 감정 호소에만 치중하는 팩트 없는 그런 황당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이 3트리오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더기버스의 배후 세력으로 점쳐지는 이들은요. 계속하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 그리고 우리의 의견들을 묵살하며 언론 플레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지금 이 피프티 원년 멤버로서 키나는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키나가 삼촌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빌었었던 큰 이유는요. 멤버들도 소중했고 이 피프티라는 자신이 7년의 연습생의 기간 동안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자취하고 오디션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학생 때부터 보내왔었던 그 시간들이 헛되이지 않게 피프티라는 걸그룹으로서 완성될 수 있었음에도 지금 이 사태가 너무나 속이 무너졌기 때문에 삼푼이들에게 무릎을 꿇었었던 부분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삼푼이들에게는 그저 잠깐 연습생과 잠깐의 데뷔 준비 기간 이후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면서 이들은 돈에 눈이 멀었던 걸로 많은 대중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피프티 키나가 또 부모님이, 키나의 아버님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결국 이 손편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했던 팬들을 다시 피프티라는 그룹이 해체되지 않은 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 키나는요,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열리는 이 파티, 빌보드 어워즈 직전 날에 열리는 관계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이 프라이빗 파티는요,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K-POP 그룹이라 할지라도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 파티에 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키나 7년의 연습생 기간 동안 그렇게 애써왔고 나머지 삼푼이 멤버들이 끝까지 소송전을 가자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입장문 내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부단히 더 애썼던 키나의 진심과 마음이 결국 빌보드 어워즈의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되는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너무나 멋진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키나의 손편지가 더 많은 분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키나의 손편지를 읽은 대중들의 반응을 볼까요? 키나가 부족했던 행동을 사죄하며 죄송했다라고 말했던 이 손편지의 전문을 읽은 반응들, 첫 번째로는 키나의 외모가 눈이 부시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선 나이대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키나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그 정도로 이 키나는요, 대중들에게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댓글 반응을 보면 글솜씨가 좋다. 저 사진은 뉴진스 느낌마저도 난다. 너무 좋다. 김상중 씨에게 이것도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삼푼이들의 이 손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상중 씨가 소속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한다라는 망발 중에 망발을 했었던 그 손편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손편지 내용과 키나의 손편지 내용은 너무나 달랐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손편지의 전문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적는 게 딱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느낌의 글들이었다.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지만 상관없다. 그 나이대에 딱 어울리는 진심 어린 손편지였다라는 반응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삼푼이들이 적었던 입장문들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꼬집어서 열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삼푼이들이 직접 적은 입장문이 맞냐라는 거죠. 전속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뭐 관행이라고 했다. 부속 합의서도 받았다. 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적는 거 삼푼이들이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무법인 발언이나 아니면 더기버스의 배기사건, 어찌됐건 피프티 템퍼링 사태의 배우자들이 적어준 내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최초에 손편지로 올라왔었던 이 삼푼이들의 입장문을 보자면 이 글씨체,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글씨체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 뭐 이 멤버 중에 부모님이 적어준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뭐 이 특정 멤버 중에 누가 적어준 글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자, 이 글과 오늘 공개된 키나의 손편지 글, 글씨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글씨체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글씨체. 자, 이걸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밑으로 좀 내려놓고, 그리고 동시에 한번 화면을 띄워서 보면, 자, 이 글씨체의 차이점이 조금 보이십니까? 요번에 오늘 적은 키나의 이 입장문이 아닌 이 편지죠. 이 편지의 내용들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삼푼이 멤버들의 입장문. 자, 글씨체를 잘 보십시오. PPT라고 적은 글씨부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적었고, 키나라는 글자는 키나가 직접 적는 그 글자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근데 키나라고 적은 이 니은자의 표시 보이십니까? 나라는 글자의 니은자. 정확하게 니은이 자음과 모음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건 어떤가요? 한 번에 봐도 니은에서 갔다가 그대로 나를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나의 나자도 니은에서 띄지 않고 바로 가서 그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키나가 적은 나자를 보면 니은을 따로 적고 그 다음에 띄어서 모음인 아를 적은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너무 다르죠? 안녕하세요의 글자만 봐도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를 적었던 이 글자의 글씨 폰트들도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물론 이것을 키나가 적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글씨체와 이 글씨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왜일까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삼푼이 멤버들 입장문 정말 아이들이 적은 게 맞냐? 누가 봐도 30, 40대 이상의 어른 글씨다. 자, 이게 굉장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적힌 이 피프티 키나의 손편지를 보면 글씨체 자체가 누가 봐도 그 나이 때의 학생 글씨체처럼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저만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위에 글씨체 누가 봐도 뭐 어린 학생들이 적은 글씨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른 글씨체잖아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소우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글씨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개된 이 키나의 손편지를 통해서 이 3트리오들의 최초 손편지 입장문조차 정말 배기사건,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이건 무엇이 됐건 당사자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필로 적어준 내용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글씨체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손편지 입장문이라고 한다면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입장문부터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구나. 이것이 참 씁쓸한 기분을 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피프티 키나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가처분의 경우 사실 삼푼이들이 승소를 했다면 저 손편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키나가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속사에 돌아가기가 키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했을 것이고 승소를 한 마당에 정말 안성일이 말한 내용들이 맞는 건가라는 착각을 더욱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키나의 오늘 손편지도 드러나지 않았겠죠? 참 어찌 보면 다행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처분. 근데 안성희 씨가 애시당초 가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가처분 인용이 된 이후에 누군가가 중재, 협상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내부에 100억으로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오픈하지 않고 워너뮤직이나 더기버스한테 좀 미안하다라는 형태로 가면 된다. 자, 이런 망발을 안성희 씨가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승소로 넘어갔고 키나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녹취와 카톡을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앞선 내용을 통해 공개를 해드렸어요. 안성희 씨의 패착은 이미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시작할 당시부터 뭐 키나가 떠날지 안 떠날지는 몰랐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도대체 왜 피프티 멤버들 4명 전부 다가 이 사태를 모르냐. 이 사태 조금만 진실을 찾아본다면 그것이 눈에 들어올 것인데 이런 반응들이 괜히 쏟아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피프티 오피셜 공식 계정의 사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이세요? 키나라 완전 바뀌어졌고, 와, 도대체 언제 이런 화보까지 촬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자, 완전 새롭게 단장된 어트랙트의 피프티 오피셜 계정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2023년 11월 18일로 딱 되어 있고요. 1주년을 위해서 키나가 이렇게 화려하게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받고 사진을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키나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죠? 도대체 키나 왜 노란색 머리로 이렇게 염색을 하고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링을 했던 거냐? 이거 전부 다 더기버스에서 해준 스타일링 아닙니까? 키나의 이미지 자체가 격화되어 보이는 스타일링이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돌 그룹의 모습으로 재탄생을 해서 지금 대중들에게 아주 그냥 엄청난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쭉 내려보면 키나의 또 다른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어요. 자, 들어가서 보면 한 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컨셉으로 찍은 세나의 화보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스타일링과 컨셉 누가 잡아줬겠습니까? 다시 더기버스가? 다시 안성일이? 아니죠. 바로 어트랙트에서 직접 스타일링을 한 모습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산푼이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자신들의 큐피드 노래가 정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덕분에 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전홍준 대표님의 틱톡 댄스 챌린지라는 엄청난 홍보와 미국에서의 홍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트랙트의 자력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물이었는데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산푼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런 좋은 컨셉조차 내지 못하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의 갭이 너무 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모습이 지금 키나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을 어트랙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난 거죠. 자, 이런 컨셉들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세히 보면 이 옷에 달려있는 엠블럼이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 원피스입니다. 자, 프라다 원피스예요. 프라다 아시죠? 자, 프라다 브랜드입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어떻게 키나가 지금 입고 있겠습니까? 어트랙트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을 입고 이런 화보를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들 촬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까지 유치해낸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의 진짜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진짜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피프티 키나는
지금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가 되어 외국 관계자들과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앞으로의 P4T 성공 가능성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박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화보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도 미리 다 촬영을 해두고서 바로 LA로 날아간 키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이 추진력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1주년을 맞이한 키나의 컨셉 화보들 어떠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나가 진심으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를 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갖춘 뒤부터 이 얼굴의 이미지가 기존 P4T로 활동했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욱더 진실돼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반응,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인 어트랙트 내부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그 당사자 정체가 어떻게 알려졌냐. 뭐 이건 사실 디스패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었죠. 결국에는 이 어트랙트 내부자 역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이미 멤버들에게 따로 연락했다고 해요. 어트랙트에서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도대체 내부 제보자가 누구냐?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멤버들과는 또 인터뷰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땄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 당시 때 P4T 멤버들도 그 제보자에 대해 궁금했다고 합니다. 누구냐라고 하자 뭐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홍준 대표님 역시 월말평가 전부 참석하셨다라고 키나가 말을 하자 이 조상현 PD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의 총괄 PD죠. 굉장히 뭔가 좀 분개하면서 한 사진을 꺼내며 이 여자 누군지 모르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P4T 멤버들은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익명 제보자는 P4T가 데뷔하기 이전에 퇴사를 했고 P4T가 유명해지니까 전홍준 대표가 한탕 해먹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키나가 복귀하고 식사하다가 키나는 얘기했다고 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어트랙트 직원이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며 아는 얼굴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키나와 제작진은 보여준 사진과 같은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물을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서 신원불상으로 고소했다고 해요. 중요한 건 SBS 측에서는요. 보호차 밝힐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긴 건 조상현 PD는 P4T 멤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결국 취재원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이라는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선 정작 그 사이에 P4T 멤버들을 만나 어트랙트의 공문은 무시한 채 인터뷰를 따면서 그 내부 고발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뭘 보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도가 굉장히 의문인 이유가 후속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 어트랙트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말고 또 한 명의 인터뷰이가 있다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뭐 걸그룹 디자이너로 뽑았다라는 사람. 근데 이 걸그룹 디자이너 일을 시키지 않고 교보그룹의 투자 관련 PPT를 시켜서 불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편집됐고 미방영됐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보그룹 투자 관련 디자인을 시켰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왜 편집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전 안성희 대표에게 코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코칭, 멤버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개입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는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인정하거나 전홍준 대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인터뷰를 거절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멤버를 보호하기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너희한테 반론권 줬는데 니네가 무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종환 팀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소통을 했죠. 무려 2차례에 걸쳐서 10시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전종환 컨텐츠 팀장과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는요, 이 6시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자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 한 번도 참석 안 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없었고, 왜 어트랙트의 진짜 내부자인 팀장에게는 한마디도 안 물어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고발자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방송을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와서 후속 방송을 과연 하게 되겠느냐. 기존에 보여줬던 의견을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나은데,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정정 보도가 아니라 그동안의 논리, 그동안의 주장을 더 강조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더 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트랙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을 때 이 PFT 멤버들을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고, 그러한 흐름으로 볼 때 조상한 PD의 후속 방송의 논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존에 보여줬었던 주장을 한 번 더 추가 보완하여서 또 한 번 산푼이들 입장에서의 방송을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의도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나의 저작권, 글쎄요,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녹취 자체가 증거고 결국 그렇게 지분이 바뀐 것도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키나의 저작권 지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안성희 씨는 어떻게 키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저작권협회 회원으로 키나를 등록시켜줄게. 필요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이랑 20만 원이 필요해. 20만 원은 저작권 비용이고 2만 원은 협회 등록 비용이야. 그래서 키나는 아빠에게 20만 원을 받아 더기버스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등록해줘서 고마워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저작권이나 등록 관련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 듣고 있었는데 6.5%인지도 몰랐고 0.5%로 변경된 것도 몰랐고 자기 사인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 등록 비용 사실 먼저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것마저도 키나에게 받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분이 100이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키나는 0.5%가 됐죠. 100이사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결국 키나와 안성희 씨와의 신뢰가 철저하게 깨지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죠. 키나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고 해요.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늦은 새벽에 연락드려요. 언론에 나와 있는 저작권 변경 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대표님께서 언론에 풀어진 저작권 변경 확인서에 있는 변경 전 부분이 저작권협회에서 줬다라는 샘플이고 어트랙트 쪽에서 저작권 변경을 더기버스에서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협회에서 주는 저작권 변경 샘플은 공란으로 비어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원래 큐피드에서 제 지분이 6.5에서 0.5로 변경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 지분이 0.5인 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이어 노래는 2.5%인데 큐피드가 0.5%인 것도 배분율과 제가 만든 가사와 비교했을 때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전에 참여했었던 노래에 대한 지분율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텔미라는 노래도 랩 부분을 제가 쓴 건데 확인해보니 아예 작사 저작권 등록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작권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반박문의 내용을 밝혀두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저 서류들은 반려된 문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죠? 서류상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키나가 다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안성희 씨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던 겁니다. 뭐 자세한 건 볼 거 없어요. 왜?
지분율이 줄었냐?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이어라는 노래는 12.5% 지분율 안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뉘었고, 큐피드 같은 경우는 원래 랩파트가 없었던 상태에서 양수도가 된 거라 키나 너의 지분율이 없었다.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아티스트가 제작에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누게 된 거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성희 씨가 되도 않은 핑계를 보낸 겁니다. 이러니 키나가 신뢰가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들의 부모들이 안성희 대표에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안성희 씨가 학교 다니다가 편입했는데 기록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의 3명, 이 3트리오 역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들을 안성희 씨가 많이 늘어놓은 거죠. 지분율이 이렇게 다르다. 이제 이해는 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 비용 역시 각 가정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각출했다고 해요.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그냥 가처분 소송만 이렇게 각출해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본안소송은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 비용을 내가며 부모들이 본안소송을 해나갈 수 있겠냐? 어렵단 얘기예요. 가처분도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성희 대표와 변호사 간의 친분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녹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형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럼 안성희 씨하고 변호사 간의 사적 친분이 이게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선 피프티 2기, 자, 투자 대상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PPT 2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PPT 2기는요 또 다른 투자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뭐 하여간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심지어 지금 18일 날 바로 PPT 데뷔 1주년이라고 합니다. 키나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너무나 궁금합니다.